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확산.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요, 약간 좁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위아래로다가 이렇게 커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좁아진다. 이거의 반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반대. 뭐 이거의 반대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방향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파동에 보시면요, 여기도 있고 왼쪽 어깨 머리죠. 이거 오른쪽 어깨죠. 그렇죠? 오른쪽 어깨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봤을 적에는, 만약에 올라간다 봤을 적에는,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이 크기만큼 여기서 떠야 돼요. 여기서 안 빠진 상태에서 떠야 됩니다. 이 공간을 채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렇죠?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계속 유지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라는 것은 올라갔다 떨어지게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자리. 여기서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매매자들이 뭐 대출 받던 뭐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가지고 와서 물을 탑니다. 물 타기를 시간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요.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시간. 시간을 제공을 해 주고 나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적에는 뭐 더 깨고 올라갔는데, 뭐 이런 데서는 좀 안정적으로다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안 깨니까. 그러니까 나락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락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순간에. 현재 차트의 방향성은요,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다 작은 틀에서 보는 것도 있죠. 그렇죠? 큰 틀에서 보는 것도 있고, 작은 틀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이 맞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서만 이틀 차트가 맞아요. 여기서는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아마 3일 차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3일 차트가 이탈한 거잖아요. 이탈하면요, 이게 하루 차트가 될지, 이틀 차트가 될지, 3일 차트가 될지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량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3일 차트, 4일 차트만 놓고 보고 매매하면요, 이거 안 봐도 돼. 왜냐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트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확률 안에서 이렇게 매매한다면요, 신뢰도가 높습니다. 단 뭐예요? 타점이 적어지겠죠. 차트를 크게 보면요, 무조건 타점이 적어집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물론 신뢰도는 올라가죠. 신뢰도 올라갑니다. 근데
차트를 짧게 보면 타점의 신뢰도가 떨어져. 근데 타점이 많이 떠. 근데 신뢰도가 떨어지면요, 타점이 많은 것은 의미가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안 그런가요? 네, 맞잖아요. 네, 타점이 많은데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럼 타점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매매할 적에 타점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신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시던 간에 롱이던 간에.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차트가 올라가면요, 행보를 많이 안 합니다. 차트가 낮아질수록 행보를 많이 합니다. 박스권 옆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차트가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차트 값이 낮으면 행보가 많이 합니다. 신뢰도는 떨어지고. 그렇죠? 신뢰도 떨어지고. 이거 근데 이거는요, 어떤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다 똑같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차트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차트보다 다 똑같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는 전체적인 차트에서는 이틀 차트지만요, 여기서는 약간 부분적인 차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아마 시간 차트일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처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는 3일 차트 정도 되지만은 이게 떨어질 적에 이틀, 여기는 뭐 하루 차트, 이틀 차트, 3일 차트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또 여기서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여기만 놓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대부분 4시간 차트나 대부분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 네, 맞습니다. 이것처럼 8시간 차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8시간 차트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W, N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되는 곳은 어디예요? 이 차트의 중심 여기죠.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차트가 떨어지고 나서 지지가 된 거잖아요. 이 모습이 차트가 떨어져서 지지가 된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1분 차트나 주봉 차트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로 다시 와서 여기만 놓고 봤을 적에 여기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지면 알튼 다 무너집니다. 이게 떨어짐보다 알튼 다 무너집니다. 거의.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치가 고점도 아니고 차트가 좋은 점도 아니고 상승하면서 조정도 아니고 여기가 절벽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벽 밑에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겠죠, 이제. 여기겠죠? 네. 여기서 비트가 떨어질 적에 좀 약간 안 좋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자리다. 근데 이것도 있죠.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잘 보세요. 여기 공간을 채웠죠. 왼쪽 어깨입니다. 행보 엘리트 파동, 여기가 머리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 크기만큼 여기가 대동소이해지고 비슷해지면요, 여기가 변곡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변곡이요. 변곡이 있을 적에, 네, 맞습니다. 변곡이 있을 적에 이 차트 그림에서 어디서 머물러야 될까요? 여기서 머물러야겠죠. 끝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머문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야. 네, 그렇죠?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말일이잖아. 6월 30일 말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말일날에 시장이 좀 살짝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은 가봐야 되지 않나. 근데 7월달은 뭐다? 가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달 가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7월달 가봐야 되지 않나. 뭐 알트들이 지금 뭐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런 알트들은 좀 많이 올라갔는데,
대부분 다 깨작깨작 뭐 2, 3%, 5% 이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물타기준보 매매자들은 뭐 이렇게 물을 크게 탔는데 이게 본전이나 수익 날리면요 기본 50% 70%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그게 좀 좋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라는 것은 물타기준보가 가격 범위의 어떤 플러스적인 부분의 어떤 파동이요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죠? 그렇게 놓고 있다. 이 차트가 여기 보시면요, 뭐냐면은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여기서 입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고정 수익자가 아니면요 입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사면 여기서 입절해야 되는 거고 여기 사면 여기서 입절해야 되는 거고 여기 사면 여기서 입절해야 돼. 다시 올라갈 적 여기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숏을 잡아서 여기까지 먹으면 안 돼. 원래는요. 그냥 숏을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 차트를 안 지켜. 한번 큰 걸 맛보잖아. 그쵸? 큰 걸 맛보잖아. 그 다음부터요 자질구레한 차트를 안 지키게 됩니다. 몇 번 지킨다고 하더라도요 간의 기별이 안 갈 겁니다. 그렇죠? 간의 기별. 그러니까 차트 매매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차트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 심리가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고수님들이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차트는 그 매매자가 망가뜨리는 거야. 그 매매자가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 이 차트는 지나고 보면 차트대로 해야 돼. 근데 막상 그 시점에서는 차트대로 못 하겠어.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작은 차트를 보거나 뭐 시간 차트나 그죠? 막 그러다 보면 먹을 때도 뭐 있는데 이럴 때는 많이 읽다 보니까 차트가 계속 떨어질 적에 막 내가 막 손절을 여러 번 해가지고 고통을 받을까봐 거기에서 방어적인 느낌이 발생돼가지고 차트대로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트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변곡이 있을 적에 자기가 시간 차트를 매매하면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심리적으로다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뭐 시간 차트가 뭐 한두 번, 뭐 세네 번 이렇게 손절해가지고 수익 나면 나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할 때 시간 차트가요 이상하게 진짜 많이 손절 당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근데 매매가 거기다 못 맞춰. 왜냐면은 그러면 첫 번째 매매가 수익이 작거나 없거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트 매매는 솔직히 붓으로 해야 돼. 자동 매매로다가 손 매매로다가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된다. 솔직히 그렇죠? 맨날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자기가 차트에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차트 매매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자기 심리나 어떤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있어.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요. 손실을 좀 당하더라도 어쨌든 큰 수익이 납니다. 그죠? 수익이 납니다. 그죠? 왜냐면 차트 크게 놓고 보면요. 행보하고 추세적인 면이 딱 눈에 부각되어다가 보여집니다. 근데 작은 차트, 분봉 차트, 작은 시간 차트 이렇게 보면요. 행보를 오질나게 해. 추세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봉 차트 매매에서 시간 차트로 뻗어가는 그림에서 수익을 얻어내야 돼. 그쵸?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 차트에서는요, 시간 차트에서는 파동이 나오려면 일봉 차트 넘어가야 돼. 근데 일봉 차트의 어떤 파동적인 범위는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2026년도의 시작입니다. 몇 개밖에 없잖아.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승률, 어떤 돈에 목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가 느려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느려서 그런 거야. 차트가 느려서 몸이 앞서게 되는 거고 심리가 앞서게 되는 거야.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못 지켜서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무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것도 못 지켜서. 크게는 매매 못 하겠다 이거야. 근데 지나고 보면 크게 맞아. 그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다. 네. 또 이게 차트가 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안 좋아 보였나요? 좋아 보였잖아. 여기서 안 좋아 보였나요? 좋아 보였잖아. 여기서도 안 좋아 보였나요? 좋아 보였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안 좋아 보였나요? 좋아 보였잖아. 또 양궁 뜨고 이렇게 되면 또 좋아 보이겠지. 그러니까 차트가 떨어질 때마다 좋아 보이는 거야. 올라갈까봐. 왜?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감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 기억이 감정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차트에서는요. 그렇죠?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느낌이나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매매해야 돼. 그렇죠? 기계처럼. 그러니까 차트 매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뭔가 들어. 뭔가 느끼게 돼. 그래서 매매가 말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뭐다? 매매가 말리는 겁니다. 차트가 항상 좀 떨어지면요, 일시적으로 다 봤을 적에 알트콘들이요, 양목이 좀 뜹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거기서 느낌을 넣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 그래. 떨어질 때마다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다 그래. 안 그럴 데가 없어. 아니, 맨날 그런 건데.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매매할 적에 뭐 확실한 매매, 괜찮은 매매 찾아다니잖아요. 차트를 크게 놓고 뭐다? 3번 중에 한 번, 4번 중에 한 번. 신뢰도를 그렇게 올리는 매매로다가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매매 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느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 매매 그밖에 없어. 그보다 낮추면요. 어떤 매매를 들어도 어떤 매매를 넣는다고 하더라. 신뢰도는요. 다 고만고만이야. 고만고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 시간 차트를 놓고 판타스틱하게 뭔가 이렇게 매매 아니야. 안 그래. 그런 건 없어.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무거운 차트를 보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신뢰도는요.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트는요. 한 20%, 15%, 30% 떨어지면요. 새로운 매매의 어떤 타점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팁을 드리자면요. 새로운 매매 타점에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균일도를 가지고 매매할 적에 매매가 하나면 안 돼. 기본 3개, 4개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선물만 가능합니다. 선물만 가능하다고. 하나 가지고 매매하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있겠잖아. 슛을 샀는데 수익이 좀 없네? 근데 밑에서 롱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올라가서. 그럼 롱에 수익이 있는 거잖아. 그쵸? 이런 것처럼 하나만 메고 매매하다 보니까 좀 목말라 하는 경우도 있고,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차트에서 어떤 왜곡이 있을 적에, 네, 맞습니다.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만 보고 매매하니까. 그렇죠? 하나만 보고 매매하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 4개, 5개 정도 어떤 매매법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다 똑같아도 돼, 매매법이. 대신에 뭐다? 어디선가는 이렇게 매매해 들어가야 돼. 왜 그럴까요? 차트의 파동의 지그재그는요, 위에서나 밑에서나 어디에서는 간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차트는 여기서의 매매가 있잖아요. 그럼 수익 난 거야. 물론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차트가 마디마디마다, 네, 맞습니다. 군데군데마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대로 매매해서 뭐다? 벌어짐을 먹는 겁니다. 위에 벌어짐, 밑으로다가 벌어짐을 먹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죠? 없다고 합니다. 올해 비트코인도 무난하게 파동이 나왔습니다. 기본 50%, 70%가 넘습니다. 그죠? 매매는 여러분들 이게 있어.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 매도, 그죠? 여기서도 뭐 매수, 그죠? 네, 여기서도 매도. 그거 70%거든요. 뭐 조금 먹고 좀 이렇게 한다고 수술 내고 하면 50% 먹었다고 칠게요. 또 올해도 어떤 파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죠?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요. 매매자는요, 수익 1년에 60%, 70%만 되면요, 끝난 거야.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그게 끝이야. 끝난 거야.
그게 끝이라고. 끝난 거야, 그게. 아니, 뭐 몇백 프로 수익은 뭐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 수익 나오면 끝난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매매하면 돼. 베팅 금액 올리면서 서서히. 그쵸? 그럼 솔직히 뭐 2년, 3년 지나가면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매할 적에 뭐 갑자기 많이 커야 돼. 갑자기 크게 먹어야 돼. 그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인 거야. 몇 년 동안. 그쵸? 몇 년 동안 계속 그 자리인 거야. 맞잖아요. 그거 그렇게 매매할 수는 없는 거야.